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통찰력 세계인간 소명TV. 네. 오늘 초콜릿 심리학 제 네. 12회 하겠습니다. 네. 이양 실장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비가 오는 금요일인데 예, 그러네요. 이번 주 휴일이 껴서 네, 촬영이 많이 좀 늦어지고 막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분의 심리 이론 또는 네. 심리 실험을 좀 다뤄주시는 건가요? 예. 오늘은 그 화면에도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의 예. 이제 그 이름은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이제 실험이라기보다는 이론에 좀 가까운 이런 내용이고요. 예. 1980년도부터 한 2000년도까지 특별히 이제 미국 쪽에서 대세를 이루었던 긍정심리학이라는 예. 영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을 알렸던 예. 이론이기도 하고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학습된 낙관주의. 한때 우리나라도 마틴 셀리그만이 좀 네. 인기이지 네, 않나요? 그쵸. TV에도 프로그램을 예. 다뤘던 걸 본 것 같아요. 예. 그 주로 이제 행복 이런 얘기할 행복, 그런 때 얘기할 마틴 때, 셀리그만 좀 등장하고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오시고요. 예. 기업에서도 초청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오신 경험이 기대되는데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학습된 낙관주의입니다. 낙관. 그러니까 낙관주의라고 하면 이 어떤 기본 성품이 좀 네.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이해했는데 여기는 그게 이제 학습으로 가능하다라는 예. 게 이제 전제 흐르거든요. 약간. 훈련이나 학습으로 가능하다라는 학습으로 가능하다. 얘기고요. 예. 이것은 이분의 이제 좀 독특한 이력과도 좀 다 있는데요. 예. 이 내용 좀 소개해드리자면 무엇이 우리를 낙관주의자로 이제 이끄는가라는 예. 이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신데 뭐 화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1942년생이신데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요. 예. 뭐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이제 심리학 교수로 재직을 하시면서 그 화면에 보시는 이제 이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책을 하나 들고 계신데 이것도 우리나라 이름으로 된 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자주 오신 분이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심리학이라는 이제 영역을 최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대중화시키고 이제 체계화시켰다라는 평을 듣는 인물이고요. 예. 원래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영역을 최초로 얘기한 분은 우리가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에브라함 메슬로우라는 분이 원래 이제 처음에 긍정심리학이라는 이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체계화 시키지 못하셨고요. 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이러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 긍정심리학의 영역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예전의 심리학은 어떤 문제에 집중했다면 이제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것을 해결에 집중했다면 이제 긍정심리학은 이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이제 가능성, 잠재력, 뭐 강점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인간을 조금 더 삶을 좀 더 이제 나은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던 이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사실은 뭐 많이 인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긍정심리학이라는 이 영역이 워낙 이제 넓기 때문에 이걸 뭐 이 짧은 시간에 다룬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시작을 알렸던 이제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이제 개념, 이제 요런 또 이게 최초로 그 마틴 셀리그만이 그 학습된 낙관주의 긍정심리학 관련해서 쓴 책 표지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개념은 이제 1990년도에 좀 시작을 해서 정리를 한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이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상반되는 개념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학습된 낙관주의에 좀 그래도 이해하려면 학습된 무기력. 네, 무기력도 약간 학습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분은 학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 그래서 배우는 거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요. 무기력도 학습된다는 얘기인데 원래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 이분이 요즘에는 이제 뭐 행복이라든지 긍정심리학의 굉장히 대가로 많이 불리시지만 원래는 이분이 우울증 연구의 대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초창기에도 우울증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뭐 박사 논문도 우울증으로 쓰시고요. 근데 이제 이분의 연구 중에서 아주 이제 유명한 연구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건 일종의 실험인데 예.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제 내용인데
이제 24마리의 개를 준비를 해가지고요. 예. 8마리씩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다른 방에다 넣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요런 방, 이제 첫 번째, 이제 요런 방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일종의 통제 집단이라고 예. 볼 수 있죠. 그냥 이제 8마리 여기 풀어놓고 그냥 이제 지내는 겁니다. 밥 먹고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위에 2개의 방에 있는 개들인데 두 방 다 모두 바닥에서 전기 충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마틴 셀리그만 혹은 또 실험자들이 누르면 이제 전기가 흐르는 거죠. 근데 이제 전기가 흐르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이 두 방에 나누어져 있던 개들이 다 전기 충격을 받는데 첫 번째 방에 있는 이 개들은 그 소위 말해서 전기 충격을 자기가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예. 버튼을 누르든 뭐 레버를 이렇게 밀든 하면 물론 처음부터 이걸 안 건 아니고 이제 하다 보면 우연히 이제 눌러서 아 이걸 누르면 전기가 멈추는구나를 이제 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찌릿하면 이제 애들 달려가서 개들이 이제 버튼을 누르면 전기를 끌 수 있는 방인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세 번째 이제 방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전기를 다 맞아야 되는 이제 이런 방에 개들을 두고 이제 실험을 했죠. 뭐 종종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물 심리학에 동물 실험하는 것이 사실 조금 동물 입장에서 굉장히 잔인한 실험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한 24마리 강아지들을 이제 일정 기간 이후에 한 마리씩 요런 조그만 방에다 넣었는데 요 방은 이 좀 독특한 게 한쪽에는 전기가 흐르고 한쪽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방입니다. 근데 예. 중간에 낮은 턱이 있습니다. 개가 예. 충분히 뛰어넘을 만한 낮은 턱이 있는데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쪽에 전기 충격이 흐르죠. 흐르면 당연히 강아지가 놀랄 거니까 여기를 폴짝 뛰어넘으면 높지 않으니까 전기 충격이 없는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또 버튼 누르면 여기 이제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 않은 이쪽에 또 전기 충격이 흐르면 얘가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24마리 개를 한 마리씩 넣어봤더니 이제 이 반응이 달랐던 겁니다. 이제 동일한 반응을 했던 개들은 어떤 개들이냐면 아무 전기 충격이 없이 이제 지냈던 개들과 버튼이나 레버를 누르면 전기를 끌 수 있었던 그 경험을 하는 아이들은 강아지들은 전기가 흐르면 이렇게 폴짝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방에 여기 화면에서 중간에 보이는 요 전기 충격이 흐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개들은 전기가 흐르면 그냥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고스란히 전기를 맞게 되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 했던 요 개들이 무기력이 학습이 된 거죠. 이제 워낙 그러니까 이제 한번 중간 정리하면 네네. 저 마지막 저 강아지는 전기 충격이 있어도 네.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나중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도 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처럼 그냥 예. 그 상황을 그걸 이제 보내는 학습하고 거네요.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기력이 학습이 되어서 예, 예. 피할 수 있는 순간에도 안 피하는 네, 거예요. 네. 아, 이게 참 슬픈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실험을 통해서 근데 우리 강아지들이 수모를 많이 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파블로프도 그렇고 강아지들 그러니까요. 슬픕니다. 아유, 네. 이 개들이 참 예, 몹쓸 줄 저도 많이 이제 하죠. 가끔 영상에서 이제 안 좋은 것은 개나 줘라 이랬는데 이제 네. 개나 줘란 말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심리학 연구자들은 강아지들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요? 예, 그래서 그런데요? 이제 무기력이 학습이 되니까 예. 이걸 이제 인간에게 적용을 해서 좀 우울증이 걸리는 분들을 보니까 물론 이 이론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꽤 많은 경우가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예. 돼요.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느낌이 와요. 그렇죠. 예, 예. 본인이 뭘 애를 썼는데 뭐 이런 방에 들어있진 않죠. 근데 현실에서 뭘 애를 썼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바뀌고 뭐 그대로고 이제 이걸 경험하게 되면 이후에 뭘 바꿀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학습된 무기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기력도 학습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 실험을 한 이후에 거의 한 1970년도 계속 이후까지 우울증 연구의 권위자로 이제 지내시다가 예. 이분이 어떻게 갑자기 한 1980년도부터 이렇게 긍정심리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신 이유가 이분이 이제 우울증 연구의 대가시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우울증 뭐 이런 고민하시고 뭐 그런 분들 만나다 보니까 이분이 우울증이 걸리신 거예요. 예. 마틴 셀리그만이. 근데 이제 본인이 나름 이제 이론을 알고 계시니까 이제 애를 좀 쓰셨는데 물론 이게 뭐 아주 심각한 우울증은 아니셨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어쨌든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우울해지셨겠죠. 제가 예. 이 감정이입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끝에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이어진 연구가 이제 학습된 낙관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학습된 낙관주의의 핵심은 이제 뭐 뒤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드리자면 아까 그 강아지들이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제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든 뭐 다양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 마틴 셀리그만 이렇게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아, 이게 내가 계속 우울해지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식의 언어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점 비관적이고 무기력한 어떤 상태가 점점 이게 악순환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더 우울증을 가속화시킨다라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분이 이제 요 중간에 있는 생각 요걸 이제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보니까 이게 이제 우울증이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고 본인은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지각하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워낙 타고나게 뭐 이 사람이 워낙 우울하고 또 심지어 상황이 아무리 좀 우울하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우울한 상황에 많이 처해 계시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우울하거나 비관주의에 빠지기가 쉽지만 이것을 이제 이분은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낙관주의가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어떤 기준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떤 그 좀 불행한 상황, 좀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크게 3가지가 이제 요게 이제 대비가 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일시적인가 영구적인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시험에 이제 실패합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이 그냥 그때 일시적인 상황으로 나에게 온 것인가 아니면 아 그래 나는 앞으로 평생 이러고 살 것 같다. 뭘 하든 내가 성공하겠어? 라고 하면서 내 인생 전반에 이걸 다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시적인가 영구적인가인데 당연히 여기 보시기에 요쪽 왼쪽에 해당되는 것 쪽이 좀 낙관주의의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일시적이다. 보이는 일시적이다. 이 일시적이지 뭐 계속되지 않을 거다. 이때만 그럴 거지 거겠지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건 일종 약간 시간 개념이라면 이제 오른쪽이 영구적인 거는 이제 비관주의자들 요런 어떤 일종의 생각의 스타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틴 셀리그만.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공간적인 개념인데 한정적인가 전반적인가. 그러니까 이 일이 그냥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준비한 요 일에만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 그렇구나. 뭐 나는 그냥 뭐 되는 일이 하나 없겠네. 평생. 뭐 이게 시간과 좀 다르게 내 인생 전반 영역에 대해서 요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비관주의자들은. 낙관주의자는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3번째가 있는데 3번째는 이제 내가 통제 가능한가 통제 불가능한가. 요 부분이 아까 그 강아지 그 실험하는 것과 맥이 같이 하겠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럼 정말 우울해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관주의자들이 이런 식의 생각들. 그러니까 내게 닥친 어떤 불행한 일들이 이게 계속될 것 같고 그냥 뭐 생각만 하셔도 당연히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낙관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고 우울하게 되실 것 같은 저라도 이게 이제 영구적이고 내 삶에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강아지들처럼 우울한 상태가 되는 반면에 어떤 똑같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일시적이고 좀 이게 그 상황에서만 좀 생기는 거고 또 이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내가 좀 통제할 수 있는 요런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걸 찾아가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낙관주의 어떤 스타일을 가지게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의 방식을 좀 바꾸라라고 하는 게 이분의 주장이고요. 실장님 오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실장님 오늘 갖고 오신 거 보니까 이 학습된 낙관주의를 먼저 한번 잘 소개하고 또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학습된 낙관주의를 딱 그러면 부정적이고 무기력하고 우울했던 분들에게 학습을 하면 또 나아질까? 라는 시간에 약간의 비판도 그냥 탁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비판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다루고 이게 워낙 또 막강한 또 이론이고 또 우리 삶에 많이 영향을 미쳐서
정말 이 낙관과 이 비관이 학습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네. 라는 측면에서 오늘 한번 보고 네네네. 다음에는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 페이지 남기신 요 생각, 네. 상황과 생각과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학습에 그쵸. 의해서 네. 변화 낙관도 가능하다는 거를 오늘 좀 그걸 좀 강조해서 네. 얘기하고 예. 좀 그래도 이제 좀 우리 비판적인 면들은 네. 좀 다음 시간에 다루는 게 네. 조금 더 여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님 이걸 오늘 다 짧은 시간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그렇게 나눠서 네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네. 충분히 근데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후로 뭐 마인드셋이라고도 불리는데 일종의 그 사고의 스타일이죠. 생각의 싱킹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스타일로 이제 받아들이는가가 그 상황 자체가 우울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우울로 또 비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아니면 우리 요 세 가지를 혹시 뭐 저희들끼리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을까요? 최근에 뭐 혹시? 그러게요. 저는 이제 글을 쓸 때 늘 이거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네. 글이 잘 안 써질 때, 오늘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안 써진 거니까 또 기분 잘 또 이렇게 전환하고 쉬면 또 써지겠지와, 나 이제 글을 못 쓰나? 뭐 이렇게 가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챕터를 이렇게 쓰는 가운데서도 어느 챕터는 자꾸 막혀요. 그렇죠. 요 챕터는 조금 내 고민이 덜 됐으니 나중에 쓰자라고 그걸 한정지면 되는데 이번 책 완전 다 망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 책을 잘 쓴다는 거 자체는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마음에 드는데 이게 뭐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뭐 한 시간이든 2시간이든 고민하며 막 한번 기록해보자. 이건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게 이제 볼펜에 심의 뭐 1cm 줄 때까지 무조건 써보자. 그러니까 이제 썼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난 이번 책 망했고 글 못 쓰고 어떡하냐가 아니라 그래도 이 볼펜에 심의 1cm 줄 때까지 열심히 써보자. 뭐 이런 거는 약간 그래도 좀 낙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좀 확 와닿아요. 그러시네요. 일절 그래요. 조금만 잘 우리가 알고 있어도 조금 더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담에 되게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칭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이렇게 파생됐고 발전된 일단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습의 낙관주의 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긍정심리학의 전반적인 좀 틀이기도 하고요.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신 게 저도 뭐 일을 하거나 뭘 이렇게 제 작업을 할 때도 당연히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건 목사님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또 뭐 거의 그 얘기하다 보면 인생 전반에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드는데 저는 관계에서도 이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관계에서 직장 안에서 관계 어려움을 갖고 오실 때 이제 영구적이고 전반적이고 통제 불가능할 걸로 설명할 건지 일시적이고 한정이 이렇게 할 건지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아내와의 관계이든 주변 분과의 관계이든 보면 이제 뭐 그 모든 관계가 아니면 뭐 관계 맺을 때마다 제가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닌데 꼭 보면 항상 이렇게 반복되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게 그냥 생각해 보면 그 부분만 또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내와의 갈등이 생겨서 이제 부부싸움을 한다라고 하면 부부싸움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너무 센 거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하고서 수습이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좀 마일드한 것만 정도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뭔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달라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원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못 하기도 하고 잘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좀 마일드한 거긴 하지만 갈등이 생길 때 아니 뭐 그걸 하면 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번에 또 못했네. 내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번에 놓쳤네. 다음번에 내가 해야지. 라고 이렇게 작동되는 게 아니라 나는 평생 그래 내가 뭘 이렇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제대로 하겠나 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로
이게 이런 선물도 못 하는데 내가 뭐 아내랑 관계를 제대로 맺겠나 이 좀 얘기 들으시면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나 하실 수 있는데 아마 혹시 결혼하시고 이제 그럼요.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은 와닿죠.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이 네.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어떤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전반적인 관계와 뭐 어떤 삶에 일종의 축소판처럼 여길 때가 다가올 때가 있죠. 그쵸. 다 있죠. 그게 막 확장이 되면서 뭐 어떤 생각까지 들 때가 있냐면 야 이게 이렇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뭐 이건 부부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는 있나? 내가 우리 관계 아내와의 관계를 이걸 제대로 내가 꾸려 나갈 수조차 있나? 뭐 이런 약간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오른쪽에 해당되는 비관주의로 빠진 아주 일반적인 결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으로 확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셀리그만은 네. 어떤 무기력한 분들이나 네, 네. 그런 분들 볼 때 일종의 상담하거나 도와주는 방식을 약간 저런 어떤 구분법 안에서 네, 네. 아까 말했던 상황과 생각과 그다음에 반응을 조금 더 조개서부터 먼저 한번 그렇죠. 다른 생각을 뭐 사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비슷한데. 상황은 똑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다르게 보는 다르게 보고 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것인가에 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면 이제 원래 예를 들어서 저 오른쪽처럼 영구적이고 전반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반응을 해왔던 데 익숙한 분이 좀 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왼쪽에 좀 낙관주의자의 어떤 생각 스타일이나 언어 스타일 이렇게 변화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로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습은 주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언어 패턴을 바꾸는 거, 언어 습관을 좀 바꾸는 거, 이런 식의 훈련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를 어떻게 훈련하는가를 할 때 제시하는 모델인데 ABC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뭐 뒤에 DE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요. ABC 모형이 이제 요거를 그대로 이제 따가지고 오는 건데 언어 표현 훈련하고 생각하는 방식 훈련하는 건데 똑같이 상황과 생각과 반응을 이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요 보면 이제 생각 스타일을 이렇게 하는 건데 보면 상황을 주어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 식사하는 동안 어머니가 계속 옆에서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라고 하시는데 요거는 상황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생각은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요거가 느껴지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아, 엄마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근데 그 상황과 그 반응 사이에 이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B1은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아서 먹을 텐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지? 라고 약간 비관주의로 흐를 수 있는 생각이라면 B2는 어머니가 하신 반찬이 맛있는지 궁금하신 거구나. 이제 어머니가 반찬을 이제 하셔서 정성스럽게 하셔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 스타일이 다른데 이러면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뭐 이렇게 적어보기도 하고 표현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당연히 B1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아서 먹을 텐데 라는 좀 불만 섞인 어떤 상태라면 뭐 C1의 반응처럼 제가 뭐 알아서 먹을 테니까 너무 좀 참견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나가겠죠. 근데 이제 B2처럼 어머니가 반찬 이제 어머니 당신이 하신 반찬이 맛있는지가 궁금하시구나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어머니 이거 참 맛있어요라고 반응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은 요런 A라는 상황에서 C라고 반응하는 분들이 비관주의자들인데 그분들이 B1이라는 이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B2 쪽으로 좀 전환할 수 생각과 반응의 또 다른 가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그런 그 이면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경우에 요거를 인식을 잘 못하시니까 요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거를 그냥 그렇게 알려주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죠. 이렇게. 시장님 제가 보니까 오늘 이거를 다 다루시는 게 마틴 셀리그만한테 좀 미안한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오늘 촬영을 좀 오늘 좀 이렇게 컴팩하게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요 표 상황과 생각과 반응을 다음에 한번 복습하듯이 한번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한 우리 한번 좀 약간 긍정 내지는
비판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드는 저는 생각이 뭐냐면 무기력이든 낙관이든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식사를 하는데 방금 보여주신 예처럼 어머니 야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했더니 아 그럼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좀 그러지 마요 라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아빠한테 배운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대부분 아빠가. 반응 스타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야 너희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참견하냐? 라는 식의 아빠적인 생각의 패턴도 배우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삶이 자꾸 방어적이 되고 우울해지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근데 엄마가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라 하는 것이 하면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게 목적인가? 맛있는 거 하셔서 좀 먹어보면 그렇죠. 행복하니 먹어보는 거 아니겠나? 라는 식의 다른 생각과 그럼 다른 반응을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 소위 말 이 아들로 하여금 뭐 아빠한테 영향받은 거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빠한테 영향받았던 거 너무 규정져서 좀 죄송하지만 근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 자녀 교육에도 좀 이렇게 얘기 좀 하시거든요. 마틴 셀리그만. 어쩌면 이 마틴 셀리그만의 이 학습된 낙관주의가 이게 참 많이 인정받았던 이유 중에 뭐냐면 옛날에는 한 사람이 성장할 때 참 동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삼촌, 삼촌 중에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야무진 삼촌이 있어요. 적축 잘하는 삼촌이 그렇죠. 있고, 돈 뻥뻥 질러대는 삼촌이 있고, 막 이렇게 보면서 다 학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살면 추하구나. 이렇게 살면 참 멋있구나.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최근에 이것이 이제 공동체나 가족이 해체되니까 그렇죠. 핵가족이 많이 되고 다양한 캐릭터와 어떤 가능성,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가능성을 학습할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영화 드라마의 전원일기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캐릭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모범적인 캐릭터, 약간 아슬아슬한 캐릭터, 늘 막 나가는 캐릭터가 다 다양히 많았는데 이제 아마 이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워낙 핵화족화된 상황에서 어떤 상황과 생각과 반응이 이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몇 명한테. 그렇죠. 그거를 아마 이제 셀리그만의 이런 어떤 반응도 학습을 통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왜 이게 안 되지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막 살펴보고 네가 과거에 그런 상처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했다면 자꾸 근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무슨 일을 좀 실수했습니다. 그럼 너의 무의식이 예전에 상처받았던 무의식이 관계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방어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 사실 좀 미국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깊게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긍정 심리학이 조금 가볍다는 평가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무슨 연습하는 거야? 그렇게 평가가 듣지만 이런 부분들은 연습하고 또 생각 방식을 좀 바꾸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조금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 도움을 줬다는 분명히 그런 기여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보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반응하는 다른 좀 법례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잘못 본 상황, 그랬을 때 생각이 이런 막 그런 부정적인 거서 그냥 몰라. 그냥 스마트폰 달려가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시험이 좀 잘못 보거나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 이런 좀 다른 가능성도 있어라는 걸 보여주면 어떨까? 물론 이제 애들이 보면 웃겠죠. 누가 시험 못 봤는데 이렇게 반응해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를 그런 하나의 또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즘까지만 할까요? 그리고 훈련하는 데는 참 이렇게 좋은 이론이기도 하고요. 물론 다음에 요거 상황과 생각과 반응 한 번만 더 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틴 셀리그만의 어떤 오늘은 이제 왜 셀리그만이 이렇게 학습된 낙관주의까지 왔다고 했으면 오늘은 이제 어떤 그 학습된 낙관주의로 가기 위한 연습들이 뭔지가 용례를 보여줬다면 다음 주에는 요 하나 더 보여주시고 과연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생각하면 좋을까?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더 비판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다음에
한 번 더 달아주시면 좀 알차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예, 오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콜릿 심리학 제12회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낙관주의. 네. 예, 이 어떤 긍정 심리학 안에 들어와 있는 네, 네. 영역인 것 같아요. 심리학의 영역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 2000년, 2010년도까지 큰 흐름이 이제 긍정 심리학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뭐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시장님 하실 수 있으면 좀 심리학의 어떤 프로이드 태동부터 시작해서 네, 네. 최근까지 좀 매핑을 한번 그려줘서 네, 네. 매핑을 그냥 한번 이렇게 중계하시면 그것도 좋지 예, 않을까요? 예, 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심리학도 한번 보시고 물론 네. 우리가 이제 성경 봐야죠. 성경 봐야 예, 기도해야 그것도 되는데 중요한데, 예. 이런 심리학이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또 그 사회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네. 이해하는지에 대한 네. 그런 통찰력을 주고 또 그걸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좀 약간 어느 정도는 취합할 건 취합하고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할 거는 또 인정하고 또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계하고 네. 재해석하는 이런 네.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네, 네. 한번 이렇게 심리학의 매핑을 한번 그려주셔도 네. 되게 좋은 하나의 시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초콜릿 심리학 마틴 셀리금의 학습된 낙관주의 좀 오늘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는 이 학습된 낙관주의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고 이걸 우리가 좀 크리스찬으로 또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좀 비판적인 수용을 가능한가 네. 이런 거 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유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